안녕하세요. 강사 장신영입니다. 이달의 보험영업 전략 브리핑 2025년 9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제법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졌죠? 우리 영업하기에 정말 좋은 환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순서는 이달의 영업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9월달 영업 전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업 전략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영업 전략 한번 훑고 그 다음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의 한 큰 카테고리로 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9월달 활동 계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2025년 9월달 달력인데요. 와, 검정색 글씨가 엄청 많죠. 예, 빨간 공휴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영업할 날이 되게 많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9월 달에 꼭 여러분들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집중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요 9월 30일 지나고 10월 달 요 주차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추석 명절과 더불어서 약 10일 가까운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10월 달 우리가 영업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판단이 미리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9월 달에는 영업 일수도 많고 이제 날씨도 선선해지기 때문에 꼭 우리 집중해서 조금 다른 달보다 조금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달의 보험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대중 뉴스나 라디오나 이런 거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예금자 보호 금액이 5천만 원에서 지금 1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예금보험공사 한번 자료를 보니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1억 원까지 보호를 해준다고 하네요. 제가 이 해당 기사들을 좀 찾아보면서 내용을 읽어봤더니 우리나라가 지금 국내 총 생산, GDP가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통장 잔고도 꽤 많이 올라갔대요. 근데 보호하는 금액 자체가 5천만 원이 너무 낮다라는 의견들이 꾸준히 이제 제시가 되어 왔었고, 그래서 올해 요번 달 9월 1일자로 1억까지 올렸다. 이런 기사가 있네요. 그리고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회사 등이 해당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달의 보험 뉴스 한번 살펴보면 아마 계속 여러 보험사 원수사 지점장님들이나 매니저님들 이 얘기 많이 하실 텐데 항암 호르몬제와 관련된 보장 자체가 축소가 된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항암 호르몬제가 뭐죠? 이 말 그대로 호르몬, 이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으로 인해서 또 이 치료를 할 수 있는 또 생기는 그런 암들이 있어요. 유방암이나 전립선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한 70% 이상이 호르몬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항암 호르몬제 보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중요하고, 그리고 좀 축소가 된다고 하니 9월달 기준으로 이 항암 호르몬제가 조금 보장 금액이 큰 회사들 찾아보면 조금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뉴스 한번 볼까요? 자, 사망보험금 유동화 이제 개시가 곧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종신보험에 있는 내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쓸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지금 금융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망보험금 1억 원이 있어요. 이 중에 70%인 한 7천만 원 정도를 내가 연금으로 받고 싶어요 했을 때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연금 개시 연령은 55세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55세 기준으로 보면 1년의 연금 수령액이 약 164만 원이고요. 월 수령액이 14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 총 20년간 수령을 한다고 봤을 때 총 수령 금액이 3,270만 원이죠. 자, 그리고 70%를 이제 이 연금으로 사용을 했으니까 나머지 사망보험금 얼마 남았어요? 3천만 원을 사망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해서 1억 원을 이렇게 7천만 원, 3천만 원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표 보시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늦게 연금 개시를 할수록 연 수령액과 월 수령액이 많아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총 수령액도 많아지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모든 이 생명보험사가 이 혜택을, 이 제도를 다 활용을 하느냐? 그게 아니고 대상 보험사가 정해져 있는데요.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이 5개 회사가 대상 보험사고요. 자, 대상자는 사망보험금 9억 원 이하자, 그리고 10년 이상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이 하나고, 자, 그리고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건, 보험계약 대출이 없는 월납입 계약이 해당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되어져 있으니 9월달 여러분들 활동하시면서 이런 내용도 좀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9월달에 영업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 1월부터 12월까지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달이 언제일까요? 예, 12월이죠. 자, 12월이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자, 건강검진을 했을 때 발견될 확률이 높은 것들이 뭐가 있죠? 뭐 대장융종을 띄었다, 아니면 암이 나왔다, 뭐 이런 내용들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요번 달 9월 달에 보험점검 캠페인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건강검진 하다가 이런 암이나 질병이 나오게 되면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암 진단비는 보통 면책 기간이 며칠이에요? 네, 맞습니다. 90일이죠. 지금 9월 달에 보험 가입을 해야 12월 달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요번 달에는 여러분들 고객님들한테 건강검진 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안 하셨다면 그 전에 보험 점검부터 빨리 하자. 그리고 부족한 거 있으면 가입을 해 놓자. 왜냐? 계속 뒤로 갈수록 밀릴수록 이 건강검진 하다가 또 이 질병이 나올 수 있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9월 달에는 건강검진 대상을 좀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자, 이런 내용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 자, 암 주요 치료비 항암 호르몬 약물 치료 보장에 대해서도 보장이 가능한지 안 되는지도 확인을 해보자라는 내용인데, 항암 호르몬 치료, 약물 치료, 이 항암 호르몬 약물 치료 같은 경우에 이미 금감원 제재 사항으로 이 뉴스 기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해당 특약은 아마 감액도는 또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중입자 치료 계속적으로 모든 보험회사가 계속 지금 밀고 있는데요. 해외 보장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정말 중요하죠. 예, 우리나라는 지금 대기 기간이 길다 보니 가까운 일본 가서 치료를 많이 받으신다고 하는데, 해외 보장도 되는지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2대 주요 치료비, 우리 뇌와 심장 관련해 가지고도, 그리고 순환계 요즘 특약 많이 나왔죠. 이런 치료비도 업셀링을 해주는 게 또 이번 달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그 암내심 파트부터 큰 카테고리를 설정하고 지난달에는 암을 진행을 했고, 이번 달에는 2대 주요 중에 이 뇌 쪽 관련된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부터는 이 뇌 관련된 내용을 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9월 달과 10월 달은 전세 버스 사고가 급증하는 달이에요. 우리 9월, 10월 가을 날씨가 너무 좋죠. 그래서 수학여행도 가고 단풍놀이도 가고 하다 보니 의외로 사고가 많이 납니다. 이랬을 때 우리 영업용 운전을 하시는 분들, 영업용 운전자 보험 점검을 해야 하겠죠.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이 내 고객분들 중에 또는 가망 고객 중에 이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특히 전세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이 운전자 보험 점검 꼭 해주시고, 운전자 보험 없으시다 하시면 꼭 가입 권유를 해주셔서 혹시 모를 또 위험에 대비를 시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병자 보험 같은 경우에 지금 출시된 지가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이미 요율 설정과 뭐 손해율이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윤곽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병자 보험 같은 경우에 요번 달에 고혈압, 고지혈, 당뇨를 추가 고지하게 되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상품들이 몇 가지가 출시가 됐습니다. 생명보험사도 있고요, 손해보험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 보험료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유병력자 보험 진행하실 분들 요 고혈압, 고지혈, 당뇨 추가 고지해 가지고 보험료 할인받는 부분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술비 관련해 가지고도 요즘에 거의 어떤 수술 많이 하죠? 비급여 수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비급여 수술비가 비싸서 좀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고객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비에 대한 업셀링도 이번 달 꾸준하게 여러분들 좀 안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시원한 바람, 찬바람 불면 고객분들이 연금저축 관련된 이 연금,
많이 문의를 주시죠. 그래서 연금저축과 자, 최저보증연금 지금 현재 단리 7%, 8% 최저 보증해주는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노후 대비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9월 달에는 꾸준하게 지금 암, 뇌심, 주요 치료비, 업셀링과 보장 분석에 대한 우리 영업 전략 짜야 되고요. 그리고 운전자 보험, 전세버스 관련된 우리 영업용 또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확인하시면서 숫자로 된 우리 그 영업 전략 짜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큰 카테고리 중에 하나인 머리 쪽 뇌혈관과 관련된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인의 사망 순위를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1위는 계속 암이죠. 암이고요. 오늘 공부할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가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뇌혈관 질환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우리나라의 3대 사망 원인 중에 하나예요. 지금 3위 폐렴 빼면, 얘를 빼면 암, 심장, 뇌, 이 3대 사망 원인 중에 하나고요. 고령화 사회에서 지금 증가 추세가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장을 더 꼼꼼히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고객분들의 인식이 근데 요즘 요렇죠. 아, 뇌졸중은 노인병이야 라는 오해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아니에요. 실제로는 40대, 50대도 상당히 빈번하게 뇌혈관 질환 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과 식사를 하다가 그분 회사에 한 분이 주무시다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이 뇌졸중 뭐 이런 질환으로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 나이가 45세였어요. 그러니까 결코 이 뇌졸중은 노인병이 아니다 라는 거 여러분들 꼭 인지하시면서 우리 FP님들 본인 보험도 이번 달에 뇌와 관련된 거 꼭 점검해 보시고요. 그리고 고객분들도 꼭 점검해서 잘 보장을 튼튼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뇌혈관 관련해 가지고 질병 코드를 한번 살펴보면요. 60번대죠. 영문 I 60에서 69번까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코드 중에 어떤 코드를 가장 많이 진단받느냐 봤더니 41.8%를 차지하고 있는 뇌경색 I 63번 코드가 머리와 관련된 진단 코드가 가장 많이 나온다. 자, 두 번째는 뭐냐? 28.8%를 차지하고 있는 I 67 기타 뇌혈관 질환이다 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전체 머리와 관련된 환자 중에 약 70%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머리와 관련된 진단비가 뭐가 있어요? 뇌출혈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있죠. 세 개 중에 어떤 게 가장 좋죠? 네, 여기 정답이 나와 있죠.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보장 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그 다음이 뭐예요? 뇌졸중이죠. 그 다음이 뇌출혈입니다. 자, 60세 이후에 병원 진료가 많은 순위 1위부터 3위까지가 나와 있는데 1위는 60세에서 75세까지 무릎 관절증입니다. 이걸로 병원을 가장 많이 가신다고 하고요. 2위가 뇌경색입니다. 3위가 기관지 및 폐암, 녹내장 이런 것들이에요. 76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치매, 뇌경색, 무릎 관절증 이런 순서로 병원에 가장 많이 가신다고 하는데 자, 60세부터 76세 이상 보면 뇌경색으로 병원 가장 많이 가시죠. 이만큼 이 환자분들, 고객분들이 병원에 가서 이런 진료를 많이 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 고객분이 뇌출혈 진단비밖에 없다. 이 뇌경색으로 병원 많이 간다고 했잖아요. I 63번 코드를 받았을 때 뇌출혈 진단비밖에 없다. 보장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적어도 뇌졸중 진단비 또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있어야겠죠. 자, 생명보험사의 뭐 CI 종신보험이라든지 예전에 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이 머리와 관련돼 가지고 뇌출혈 진단비가 있으실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꼭 보장 분석 해주셔서 머리와 관련된 뇌졸중 진단비와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꼭 추가로 보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 노화로 인한 혈관 질환에 대한 내용인데 요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원 모양이 있어요. 이게 혈관의 그 단편적인 모양인데
20대는 이렇게 동그랍니다. 가운데가 깨끗해요. 이렇게 혈관에 피가 잘 통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의 몸은 노화가 됩니다. 60대 이상이 되면 혈관에 이미 피떡과 혈전이 많이 생기면서 피가 통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이러니까 뭐 뇌경색도 오는 거고 뇌질중도 오는 거고 심장 쪽으로는 협심증도 오는 거죠. 자, 노화로 인한 혈관 질환은 어쩔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이제 찬바람 불기 전에 시원한 바람이 부는 요즘 9월인데 이때 혈관 질환 보험을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혈관 질환 진단비와 수술비가 가장 많이 지급되는 이 계절이 겨울이에요. 혈관이 많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증상이 오기 전에 미리 보험을 든든하게 준비를 해 놓자라는 거죠. 자, 제가 뇌혈관 질환의 주요 증상을 한번 쭉 읽어볼 텐데 우리 FP님들 본인도 해당이 되시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우리 가족분이나 지인분들도 이런 증상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갑작스러운 마비가 있다. 한쪽 팔다리 또는 얼굴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이 있다. 언어장애가 있다. 말이 어눌해지거나 발음이 불명확해지고 있다. 극심한 두통이 온다. 평소와 다른 강도의 두통 또는 망치로 맞은 듯한 통증이 온다. 자, 시야장애가 온다. 한쪽 눈이 흐려지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 자, 균형장애가 온다. 어지러움쯤, 걸음걸이가 불안정하다. 의식저하가 온다. 혼란이나 졸음이나 의식 소실이 온다. 자, 이러한 증상들이 있으면 바로 병원 가야 됩니다. 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증상이 오면 병원부터 가야 되는데 보험도 잘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럼 뇌혈관 질환의 종류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은 이 범위가 가장 넓은 범위인 뇌혈관 질환 진단비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 이 뇌동맥류 파열이라는 기타 허혈성 질환이 있고요. 이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진단을 많이 받죠. 그 다음 혈관이 파열돼서 터지는 뇌출혈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잠깐 언급 드렸지만 질병 분류 코드는 머리 쪽은 I60번부터 69번까지의 진단 분류 코드를 가지고 있죠. 여기서 가장 많은 진단이 뭐가 받는다? I63번 뇌경색증 진단이 가장 많다. 그 다음이 I67번 기타 뇌혈관 질환 진단이 가장 많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질병 분류 코드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진단비를 가입을 해야 되냐?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뇌혈관 질환 이 치료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 아직 터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막히거나 이랬을 때 뭔가 뇌경색이나 혈전증이 왔을 때 어떤 치료를 하느냐?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와 시술과 수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약물 치료 대표 중에 어떤 게 있죠? 네, 혈전용해제가 있죠. 제가 최근에 이 메디컬 관련된 강의를 한번 들었는데요. 이 혈전용해를 투여할 수 있는 환자가 많지는 않대요. 그러니까 어떤 종합 검사를 해서 맞아야지만 또 한다고 하니까 이게 다 되는 건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혈관 안에 피떡, 혈전을 녹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항응고제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피떡, 혈전이 더 커지거나 새로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고 항혈소판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혈소판의 응집을 억제하거나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 치료를 1차적으로 혈관이 막혔을 때 한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으로 시술이나 수술을 하는데 혈관 내의 혈전 제거술 이게 또 많이 하는 시술이나 수술이죠. 그리고 경동맥 내만 절제술,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 이런 것들로 혈관을 좀 넓게 조금 확보를 하는 혈류를 확보하는 그런 수술들이 있습니다. 자, 좀 심해져서 출혈이 왔습니다. 뇌출혈이나 지주막하 출혈이 있어서 혈관이 파열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응급치료를 해야 됩니다. 먼저 혈압 조절을 해야 되고 뇌압을 관리해야 돼요. 저희가 보험 일을 하기 때문에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뇌혈관과 관련된 그 프로그램 영상을 봤을 때 뇌압 조절도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뇌압을 관리하는 게 응급처치 또 1순위고, 기도 확보와 호흡순환 유지를 해야 되고, 자, 수술을 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크게 봤을 때 개두술, 뇌혈증 제거술, 뇌실배액술, 이런 수술 치료가 있고요. 요즘에는 이런 치료보다는 혈관을 이용한 수술 치료가 많죠. 시술이라고도 하는데, 뇌동맥류 코인 색전술, 클리핑 수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약물 치료 중에 혈전용해술에 대한 자료인데요. 지금 이렇게 혈관에 피떡을 녹여가지고 없애주는 효과를 보이는 게 이 혈전용해술입니다. 자, 그리고 이 피떡을 제거하는 혈전 제거술이 있죠. 자, 2014년도부터 22년도까지 어떤 치료를 많이 했느냐, 그리고 이 재계통 치료를 어떻게 했느냐의 데이터를 한번 살펴봤을 때에, 지금 그래프, 눈에 띄는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10%에서 6%로 줄어든 그런 치료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 정맥내 혈전용해술이에요. 바로 요거죠. 의외로 많이 한다고는 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이 치료율 자체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반면에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치료법이, 요 2014년도에는 3%였다가 2022년도에는 6.5%까지 올라온 동맥내 뭐예요? 요거 혈전 제거술입니다. 지금 이 혈전 제거술을 할 때 사용되는 코일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철사처럼. 그리고 이 철사 같은 거를 혈관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우리 꽈리라고 하는 부품 부분에 이렇게 채워줍니다. 그래서 피가 잘 통하게 하는 게 코일 색전술이죠. 그리고 이 꽈리 부분에 이렇게 채워주고 여기에 스텐트를 삽입을 해서 피가 잘 돌게 해주는 스텐트 삽입 코일 색전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혈전 용해가 좋은 치료이긴 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뭔가 다 맞아야 돼요. 맞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 스텐트를 활용한 코인 색전술 그리고 혈전 제거가 더 많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그러면 좋아요. 이런 치료들이 있는데 과연 얼마의 그 치료비가 드는지 한번 살펴보면, 지금 건당 주요 비용, 수술 비용 탑 20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1위부터 10위까지만 한번 볼게요. 자, 1등은 심장수술인데 머리와 관련된 수술을 한번 살펴봤더니 4위에 뇌기저부 수술, 그리고 6위에 뇌종양수술이 보입니다. 평균적인 진료비는요, 한 2천만 원대, 1,600만 원대로, 머리와 관련된 이런 수술의 평균적인 수술비는 2천만 원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수술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입원 치료를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실손보험 있으신 분들은 뭐 어떤 실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뭐 80%에서 뭐 한 90%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술비 특약이 있으면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객님들께 머리와 관련된 보험을 잘 세팅해서 안내를 해 드린다면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기준점을 좀 설정을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 진단비 파트로 우리 범위가 가장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 기본적으로 한 1,000만 원 넣어주고요. 그 다음 범위가 넓은 뇌졸중 진단비 2천만 원 넣어주고, 자, 뇌출혈 진단비 3천만 원을 왜 넣느냐? 사실은 뇌출혈일 때가 병원비가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리고 보험료 여러분들 설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가장 비싸고 그 다음 비싸고 그 다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뇌출혈 진단비도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대중적인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인 혈전 용해 치료비, 그리고 뇌혈관 질환 수술비도 한 1,000만 원씩 넣어주면 좋겠다. 자,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이 순환계 치료비, 그리고 이대주요 치료비도 같이 넣어주면 이 머리와 관련돼서는 퍼펙트한 설계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강사님 다 좋은데 제가 이대주요 치료비가 모르겠어요 하신 분들 계셔서 이대주요 치료비에 대해서 좀 작성을 해봤는데요. 자, 머리로 인해 아니면 심장으로 인해 수술을 하거나 혈전용해 치료를 하거나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게 되면 가입 금액을 어떻게 정액형으로 지급하는 특약이 2대 주요 치료비 특약이죠.
자, 샘플로 몇 개의 보험사들을 이렇게 제가 나래비를 세워봤는데, 가성비를 좀 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분이다 하면 KB손보, 보장 범위가 좀 넓은 걸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DB손보, 보장 조건과 유연성이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대해상, 그리고 60세 이하의 안정적인 보장과 감액이 없는 걸 원하면 흥국화재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강사님, 2대 주요 치료비 알았어요. 근데 순환계 치료비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것도 한번 좀 넣어봤는데요. 자, 2대 주요 치료비 아까 보셨죠? 거기에 요 코드가 추가됐습니다. 자, 요 코드는 대부분 심장질환과 관련된 코드이긴 하나 우리 2대 주요 치료비보다는 범위가 더 넓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대, 특히나 이 머리와 관련된 보험을 우리가 설계할 때 어느 부분을 좀 중요시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 보장 범위인데요. 뇌혈관 혈성은 보장될 뿐 아니라 순환계도 보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 그리고 연간 보장 횟수도 중요하죠. 1년에 한 번만 보장해 주는지 치료별로 보장을 해 주는지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보장 가능한 치료가 주요 치료만 가능한지 주요 치료 플러스 다른 것도 되는지도 중요하고요. 자, 보장 기간 10년만 됐었는데 보험 만기까지 되는지. 그래서 여기 파란색으로 된 내용들이 좀 좋은 내용들이에요.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로 설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보험회사가 좀 줄여져요. 순환계 질환을 가지고 있는 보험사들. 자, 그리고 치료별 각각 보장하는 보험회사들. 그리고 요즘 치료 이율 자체가 올라가 혈전 제거도 보장을 해주는 보험회사들. 일대 보험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보험회사들로 여러분들 머리와 관련된 설계안 만들어 보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9월 달에 우리 영업 활동 계획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고자 하는데, 제가 큰 키워드로 꾸준함이 생명이다 라는 내용을 좀 넣었어요. 자, 여러분들 이런 모습 좀 자주 보시나요? 아침에 회사 늦지 않으려고 열심히 버스 타려고 지하철 타려고 달려가시는 직장인분들,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늦지 않으려고 막 뛰어가는 우리 어린이들. 자주 보신다면 제 생각에는 출근 자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과연 나는 시간적인 자유, 프리라고 하죠. 이런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너무 자유롭지 않은가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출근이 필수는 아니지만 저는 보험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출근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전 9시에 나의 위치는 어디에 속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앉아서 고객분들 상담 준비나 아니면 내 자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아직도 편안한데 잠자리에 누워 계시는지. 자, 여러분들 꼭 출근은 내가 속해 있는 사무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객과의 미팅 약속이 뭐 오전 9시, 10시도 있으니까 이동하는 시간도 포함해서 그때도 출근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카페라든지 아니면 집안에 내가 책상 펴놓고 적어도 9시에는 우리 업무를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험 영업 어떻게 하면 잘해요? 꾸준하게 출근하시면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건 지난달에도 넣었던 내용인데 중요해서 다시 한번 넣습니다. 여러분, 상담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상담이에요. 계속 상품 제안만 하는 게 상담이 아닙니다. 고객은 보험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는데 우리 FP님들은 고객님들께 문제 해결을 좀 제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해결을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고객은 우리를 신뢰하게 되죠. 그래서 9월 달도 표준 활동 계획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하루에 2명 이상 상담을 하시는데 고객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보험 문제 갖고 있는 거 해결 꼭 해주시면 여러분 신뢰도 올라가서 소개 나옵니다. 소개 받아서 또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루에 10명에게 상품 전단지 말고 보험 정보를 문자나 카톡으로 전달해 주세요. 9월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영업 전략을 통해서 우리 또 여러 가지 공부하셨잖아요. 이 새로운 내용들 고객한테 또 안내해 주시면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근데 좀 지양해 줘야 될 거는 상품 전단지만 계속 보내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객분들께 신뢰 얻기 위해서 매일매일 10명에게 꼭 이 문자나 카톡 이용해서 활동하셔야 되고요. 자, 온라인으로 블로그는 요즘 많은 우리 FP님들이 또 활동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온라인으로 모든 걸 다 검색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본인의 영업일기 이런 게 조금 친근감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어떻게 활동했고 어떤 분이랑 상담을 했는데 이런 보험 고민이 있으셨다라는 내용을 내 영업일기로 블로그에 꾸준히 올리셔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루에 한 개씩 올리다 보면 계속 데이터가 쌓입니다. 이 온라인의 장점은 뭐죠? 24시간 365일 계속적으로 내가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검색을 한다는 거죠. 검색했을 때 내 글이 올라오면 또 나에게 문의도 올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VIP 고객과 점심 식사하기도 9월달 중요한 우리 활동의 내용인데, 여러분들을 믿고 보험 계약을 해주신 소중한 고객님들, 그리고 나를 믿고 소개해 주신 소중한 고객님들, 감사의 의미로 계속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편하게 식사하세요. 식사하시고 또 어떤 이사 가셨는지 직업에 변경이 있으셨는지 이런 부분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달에도 생일 고객자한테 한번 편지 써서 보내보세요 말씀드렸는데 혹시 해보신 분 계세요? 네. 요번 달에도 생일 고객자한테 우리 카톡이나 문자도 괜찮지만 자필 편지 한번 써가지고 보내시면 고객분들이 야, 내 담당 설계사가 내 생일도 되게 따뜻하게 챙겨준다 이런 느낌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SNS에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는 거 올려주는 것도 좋은 포인트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그 SNS는 꼭 해야 돼요. 필수로 해야 돼요. AI가 요즘 전기 결제 요금제 이렇게 결제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올라갔대요. 필요하니까. SNS 우리 영업하는 사람들 마케팅하는 입장에서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하시고 잘 모르면 이 계정 만드는 것부터 유튜브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그리고 아마 분명히 지점에 이런 거 잘하시는 분 계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셔서 꼭 이 마케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푸른 하늘에 대한 사진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제 9월이죠. 10월 이렇게 넘어가면서 더욱더 청량한 날씨가 되리라 예상이 되는데, 여러분들 시원하게 고객분들 문제 해결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의 실적도 시원하게 고 실적 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